공정하고 평등한 채용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요즘, 고용노동부는 능력 중심의 투명한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공공기관 공정채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로서 채용 공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상, 채용 공고 시 입사 지원서 등의 수집이 금지되어 있는 항목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집 금지 항목은 생년월일 등 절대적으로 수집이 불가능한 항목과 학력과 같이 필요시 수집이 가능한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수집이 불가능한 항목에는 생년월일, 연령, 성별, 사진, 출신 지역, 가족관계, 결혼 여부, 재산, 취미 특기, 종교, 신장 체중 등이 있습니다. 다만 성별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직무 특성상 특정 성별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일부 수집이 가능한 항목에는 학교명, 학력, 전공학과, 학점, 외국어, 추천서 등이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채용기관의 유형에 따라 수집이 허용되기도 하고 직무 연관성을 전제로 채용 방식에 따라 수집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먼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상 17가지 수집 금지 항목 중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정채용 미준수 기관의 입사 지원서 예시를 통해 블라인드 채용 위반 사례 중 인적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사 지원서에 첨부하는 사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진은 직무 능력과 무관한 지원자의 외모가 채용 시 편견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많은 공공기관에서 직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필기 전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경우는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필기 시험 응시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별도로 사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년월일이나 성별 표기는 어떨까요? 생년월일과 연령, 성별 역시 편견 요소로서 수집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탈의시설 관리와 같이 직무 특성상 특정 성별에 대한 채용에 불가피하거나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 공고 등의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입사 지원서에 성별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과학 기술인력 채용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채용 공고문에 제도 시행에 근거가 되는 법령과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입사 지원서에 성별 기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고용 의무나 정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입사 지원서에 생년월일이나 구체적인 연령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생년월일이나 연령이 아니라 청년, 고령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사 지원서에 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 형평적 채용을 위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 인재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도 입사 지원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출신 지역은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출신 지역 역시 수집이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여기서 출신 지역이란 출생지, 등록 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에 주된 거주지 등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출신 지역을 의미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특히 출신 지역과 더불어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혼인 여부, 재산, 그리고 구직자의 직계 좀비속이나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에 관한 정보 수집은 채용절차법 제4조의 3을 위반한 것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력사항과 관련된 블라인드 채용 위반 사례입니다. 학력, 학교명, 전공학과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블라인드 채용 위반입니다. 다만 학교 소재지는 지역인재 채용일 경우에 한해 수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주소는 학교명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입학일자나 졸업일자도 연령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수집할 수 없습니다. 학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취득 학점이나 평점 등을 요구한다면 블라인드 채용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학력 관련 정보들은 이후에 설명드릴 외국어와 더불어 직무 수행과 연관된 정보라는 전제하에 채용기관의 유형이나
채용 방식에 따라 일부 수집이 허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주요 미준수 사례로는 외국어가 있습니다. 어학 성적 요구는 공공기관 공정채용 모니터링 시 가장 많은 기관에서 미준수 처리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입사 지원서에 토익과 같은 어학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원자가 스스로 본인의 어학 능력을 상중하 등으로 기입하도록 하는 것도 블라인드 채용 위반입니다. 특히 시설 관리직 등 어학 능력과 무관한 직무임에도 관례적으로 토익 성적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은 꼭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채용 공고 시 수집 금지 사항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예외적으로 수집이 가능한 사례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입증 자료 제출 안내 시 유의할 점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증 자료란 학위 증명서, 경력 증명서와 같이 입사 지원서 등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뜻하며 편의상 증빙 서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입사 지원 시 많은 기관에서 자격증 사본이나 어학시험 성적 증명서 등의 증빙 서류를 첨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때 채용절차법 제13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 시험을 서류 심사와 필기, 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서류 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하여 입증 자료 및 심층 심사 자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에도 지원자의 증빙 자료는 합격자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한해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에 최소한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평가위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입사 지원 시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 생년 등의 수집 금지 항목을 블라인드 처리하고 제출하도록 채용 공고문에 안내해야 합니다. 수집 금지 항목은 이렇게 주요 증빙 서류별로 다르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학력이나 외국어 등의 정보 수집이 가능한 예외적인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력직 채용 시 예외적으로 수집이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경력직 채용 시 일정 기간의 경력, 자격 또는 학위를 응시 자격으로 두는 경우 해당 경력의 수행기관명, 주요 업무, 재직기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격과 학위 및 전공도 요구 가능합니다. 참고로 공공기관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의 원칙이나 직무 특성이나 전문성을 감안하여 경력 경쟁, 즉 제한 경쟁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경력 경쟁 채용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력직 채용 공고 예시를 보면 관련 학과 석사 학위 이상 취득 후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자를 자격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력 수행 기관명과 재직 기간은 물론 학력과 전공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채 특성상 단일 직렬에 대해서 채용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여러 직렬에 대해 동시에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신규 직원과 경력직, 사무직과 연구직 등 하나의 채용 공고를 통해 여러 직렬을 동시에 채용하는 경우에는 자격 요건 등이 다른데도 동일한 입사 지원서 양식을 활용하여 블라인드 채용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채용 공고는 일반직과 연구직을 동시에 채용하고 있는데 일반직은 자격 요건이 없는 일반 경쟁 채용에 해당하며 연구직은 관련 학과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만 지원 가능한 제한 경쟁 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연구직의 경우에는 입사 지원서에 학력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직의 경우에는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으므로 만약 학력 정보를 수집한다면 블라인드 채용 위반에 해당합니다. 직렬과 자격 요건 등이 다른데도 같은 입사 지원서를 활용하여 공정 채용 모니터링 위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수집 금지 예외 사례는 바로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정보입니다. 학력, 외국어 성적 등 수집 정보가 직무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집이 가능합니다. 이때 직무 연관성은 채용 공고, 직무 기술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채용 공고는 해외 영업 직렬에 대한 내용으로
담당 업무에서 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으로 토익 850점, 토익 스피킹 혹은 오픽, IH 등급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는 입사 지원서상에 해당 외국어 성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 성적이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만큼 합격자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서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설 관리직처럼 외국어 능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채용임에도 관례적으로 토익 점수를 요구하는 경우는 블라인드 채용 위반이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만약 응시 자격으로 석사 학위 이상의 취득을 요구한다면 외국어 성적과 마찬가지로 입사 지원서상에 학력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예외 사례는 평가 항목의 배점 혹은 가점 등에 해당하는 정보입니다. 외국어 성적, 자격증 등 수집 정보가 공통 직무 역량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평가 항목의 배점에 해당하거나 가점 및 우대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집이 가능합니다. 이 채용 공고에서는 서류 전형 우대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토익 점수의 경우 가점에 해당하므로 입사 지원서상에 해당 점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과 같은 자격증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상 수집 금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존에도 수집이 가능한 정보입니다. 마지막 예외 사례는 연구개발 목적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목적의 공공기관은 주무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입사 지원서에 기재를 요구하거나 면접 중에 질문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예시와 같이 주무부처의 장이 정하여 별도로 요구하는 정보의 종류, 범위 및 사유를 채용 공고 등에 안내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17개 수집 금지 항목과 여러 유형에 따른 예외적인 수집 허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공공기관 공정채용 중 일부분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과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개인이 습득한 교육, 훈련, 자격, 경력 등 직무 능력을 통합 관리하고 취업 등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서를 발급하는 직무능력은행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가 지원자의 다양한 직무 능력을 확인하고 응시 자격이나 가점 사항 등을 편리하게 검증할 수 있으며 공정채용 준수를 위해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생년 등이 블라인드 처리된 인정서 발급까지 가능하니 증빙 서류 제출 안내 시 참고 바랍니다. 구직자, 구인기관 모두를 위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환경.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 만들어갑니다.